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봉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고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인데요. 종래의 전통적인 보호 체계에서 조금 더 진전해서 대안적인 보호 체계, 특히 아동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복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고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대 아동복지가 출발한 계기가 사실 사회적으로 고아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잘 양육할 수 없는 부모가 없는 이런 고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근대 복지국가에서 아동복지의 발달은 부모의 책임과 권리에서 국가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아는 사실 인구학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일찍 부모가 죽은 그런 아이죠. 즉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사실 이런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고아뿐이 아니라 사실 고아의 의미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 의미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빈민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아 보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요. 이것은 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대책, 17, 18세기의 미국에서의 고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의 고아 대책도 단순히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고아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보느냐의 문제를 상당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아원의 발달을 보면 역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아동에 대한 즉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개념으로 성립됩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공적 고아원은 179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설립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적인 큰 격변기, 즉 남북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고아원이 급속적으로 팽창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역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1868년에 명동성당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최초의 고아원을 비롯해서 여러 고아원들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근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에도 가령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각 고을에서 지자체가 이런 고아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고아의 보호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아원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계기는 역시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0여 개가 넘는 고아원이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약 6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아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학적 의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적 시각에서는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는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특히 현재 21세기에는 부모가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개념으로 고아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가정 외에서 보호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아동을 보호할 때는 역시 가장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이 설정된 바 있습니다. 자, 대안적 보호체계, 특히 우리가 고아의 개념을 종래에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협의의 개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들로 넓히게 되면 그런 대안적 보호 체계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아동들을 돌볼 때 우리가 과연 돌보는 서비스의 지향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문제를 치료하는 보호 위주의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 대안적 보호체계, 특히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차원에서의 대안적 보호체계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그것은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문제가 일어날 그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 발달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동의 발달 단계별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아동이 그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옆에서 북돋아주는 이런 발달 위주의 그리고 발달 영역들이 어떻게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이런 체계가, 이런 아동보호 체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호 방식에 대한 고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동은 이제 가족 내에서도 보호가 되지만 특히 우리가 고아와 같이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돌보게 될 때는 가족 외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rinciple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는 큰 시설보다는 그룹홈보다는 가정위탁, 가정위탁보다는 입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순서대로 보다 퍼머넌트한 아동이 집에서 머무는 것 같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보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은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가족에 대해서 물론 그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즉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도 있지만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것은 현물, 즉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체계, 이런 대안적 복지체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서비스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고립된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 보호체계가 작동할 때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나 이 보호의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 체계가 잘 연결돼서 그것들이 연계 조정되는 체계로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연결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여러 부처별로 또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있고 파편적이고 중복적인 이런 전달 체계를 보다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부처 간 사업이 연계 협력을 통해서 아동을 중심으로 공백 없는 이런 아동보호 체계를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동 분야는 역시 그 아동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보호 체계나 서비스를 했을 때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성과만을 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널리 알리고 입증하는 것도 아동복지 체계를 성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동보호 체계는 그 당사자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편익을 주는, 그래서 이 아동복지 분야에 투자한 재원은 사실 단순히 복지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 즉 예산을 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래에 상당한 그 우리가 투입한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을 가진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보다 확고히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든
고아가 아니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이 달라지는 이런 발달 격차를 사회적으로 해소해서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 상에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동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아동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아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호체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체계가 단순히 아동을 소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성장을 지원하는, 그래서 모든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체계와 아동 정책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아동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호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